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식당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저렴한 식당이라기보다는 맛이 훌륭하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풍성하다든지 지불한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기준에는 어떤 서울의 가게가 가장 높은 가성비 식당일까요? 10달러 기준으로 두고 선정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리뷰가 가장 좋은 서울의 맛집, 그 중에서도 10달러를 넘지 않거나 혹은 그 언저리에서 가장 평점이 좋은 곳 한번 살펴볼게요. 기준은 외국인 평점을 기준을 두었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제가 다녀보고 와서 제 기준에 부합하기 조금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곳들은 아깝지만 제외했습니다. 순위는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순위와 상관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가격으로 1인당 10달러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곳,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1904년 종로에 개업을 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계신 곳으로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 이문 설렁탕입니다. 미쉐린 가이드와 100년 가게라는 수식어 때문에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가격은 설렁탕 13,000원, 도가니탕 16,000원이고요. 고기 양에 따라서 3,000원을 추가하시어 특 사이즈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000원이면 서민 음식인 설렁탕 치고는 가격도 제법 있는 편이에요. 무김치와 배추김치는 적당히 잘 익어서 국밥과 딱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밥에 김치만 얹어 먹어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심심한 설렁탕과 아주 조합이 좋았어요. 설렁탕에는 밥과 소면이 미리 말아져서 나오는 국밥 스타일이고요. 도가니탕에는 소면만 들어가 있고요. 밥은 따로 나왔습니다. 국물 뽀얀 거 보이시나요? 기름기 하나 없이 싹 걷어낸 듯 맑은 국물이었습니다. 국물 위에 기름을 싹 제거해서 굉장히 맑은 느낌이었고요. 파는 듬뿍 넣는 걸 선호하거든요. 특히 이곳 이문 설렁탕의 특징이 조미료를 넣지 않은 진득한 맛이라서 소금과 파 그리고 김치의 조합으로 약간의 맛을 더해야 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 건강한 맛을 내는 슴슴한 설렁탕을 대한민국 최초의 식당에서 즐길 수 있는 영광을 한번 누려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북어해장국 단메뉴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무교동 북어국집이고요. 1968년부터 60년 가까운 긴 세월 영업하셨는데요. 여러 번 가도 맛이 한결같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북어국을 시키면 국과 밥은 무료로 추가해 주시거든요. 추가로 주시는 국에도 건더기를 가득 넣어 주시는 곳입니다. 북어국 1인분 9,0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강원도 용대리 황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먼 곳까지 가지 않고서도 서울에서 그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만족도를 주었습니다. 반찬도 맛있었고요. 아삭아삭 씹히는 오이지가 일품이었습니다. 육수는 오랜 시간 푹 고안해서 사골 같은 느낌마저 드는 진한 육수이고요. 먹고 나서도 속이 든든하고 보양식 같은 기분도 드는 곳이에요. 고공행진하는 물가에도 국물에 건더기도 듬뿍 리필되고 반찬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여전히 가성비 맛집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아침 해장국 혹은 근처 직장인 점심 한 끼, 늦은 저녁 야식으로도 담백한 음식이고요. 언제 먹어도 좋을 훌륭한 보양식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돼지곰탕 전문점 옥동식입니다. 가격은 보통 사이즈가 만원이고요. 곱빼기는 15,000원입니다. 1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조그만 가게이고요. 미슐랭 가이드 6년 연속 소개되었다는 점만 하더라도 한 번은 꼭 경험해볼 만한 맛집인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를 이용한 국밥이라 돼지 비린내가 올라올 것 같은 선입견이 들었지만 아주 맑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었던 곳입니다. 부산 돼지국밥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맛입니다. 닭고기 육수 같은 맛에 고기 향이 깔끔하게 올라오는 잡내 없이 맑은 돼지국밥입니다. 올려주시는 고기 양도 꽤 많았습니다. 얇아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한 겹씩 먹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고기는 고추지나 김치와 곁들여서 먹으니까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반찬과 국밥 모두 방자유기에 예쁘게 담겨져 나와가지고 정성스러운 음식 대접받는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10석밖에 없는 작은 공간에 1일 100그릇만 한정 판매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돼지김치찜으로 유명한 북촌도담입니다. 한국 요리에서 김치 요리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2인 메뉴로 제공되는 김치찜이 2만원입니다. 관광지 최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인들 방문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옥에서 내어주는 김치찜이라 맛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전통스러웠습니다. 김치찜은 2인 메뉴로 뚝배기에 김치와 돼지고기가 같이 나왔고요. 빨간 국물 색깔에 비해서는 맵기는 그다지 맵지 않았습니다. 매운맛은 덜한 데다가 단맛이 강해서 외국인들도 잘 먹는 것 같습니다. 개인 취향으로는 조금 더 매워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3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1인 2식입니다. 가격은 보통 사이즈가 만원이고요. 1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조그만 가게이고요.
하지만 양념 맛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국내산 돼지고기도 집게로 살살 찢어질 정도로 잘 삶겨졌습니다. 삼겹살을 좋아하시는 분은 퍽퍽하다는 후기도 있는데 저는 본래 살코기 부분을 더 좋아해서 오히려 더 좋았고요. 오랜 시간 푹 구워야 되는 김치찜 요리를 1인 1만원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고요. 기본 양도 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비빔밥 추천드릴게요. 김치찜과 버터를 같이 넣고 비비면 배부르다고 한 사람도 또 숟가락 들게 될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외국인들의 리뷰가 가장 많았던 서울의 김치찌개 맛집입니다. 리뷰가 많은 것에 비해서 호불호도 상당히 많았던 집 같아요. 석촌호수 남단에 위치한 오모리찌개고요. 1994년부터 시작을 해서 3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던 곳입니다. 오모리라는 말이 큰 항아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큰 항아리에서 꺼낸 묵은지로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는 맛있는 김치찌개집입니다. 대표 메뉴 김치찌개인 오모리찌개는 8,900원입니다. 이 집은 김치의 진심인 편인데요. 김치로 특허와 실용식량 등록까지 한 김치 찐 맛집입니다. 강원도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나골도 새우젓, 남해의 멸치젓, 간수를 뺀 소금 등 모두 국내산을 사용해서 직접 담아 3년간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거기에 특제 김치소가 들어가 있어서 발효가 되면서 군둥내와 쓴내를 방지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만든 김치를 게르마늄 저장고에서 3년간 숙성시킨다고 하시니까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김치찌개 국물 맛에서 은근한 대추향 같은 향이 돌면서 감칠맛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맑은 듯 해 보이지만 적당히 간도 있었고요. 그 속에서 한방 냄새 같은 향도 올라왔습니다. 산미가 강한 게 3년 된 신김치의 포스도 느껴지고요. 기본적으로 얼큰하면서도 일반적인 김치찌개 집보다는 좀 더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집 김치찌개 숨도 안 쉬고 퍼먹을 만큼 맛있습니다. 밥에 비벼 먹어도 상당히 맛있고요. 김치 한 점 올려서 입안에 퍼넣으면 갓 지은 밥과 어우러져서 향긋하고 새콤합니다. 진하고 짭짤한 묵은지의 칼칼한 양념이라서 정말 밥도둑이고요.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3년 된 김치로 만든 이 집 김치찌개집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닭 한 마리 통째로 넣고 전골식으로 푹 끓여 먹는 진옥화 할매 원조 닭 한 마리입니다. 1978년에 문을 열어서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계신 곳이고요. 메뉴는 딱 한 가지, 닭 한 마리 28,000원입니다. 3명이서 가신다면 닭 한 마리에 떡, 버섯, 감자, 칼국수 등 다양한 사리를 넣어서 드시면 약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추가 사리도 가격 대비 양이 엄청 많아서 여러 명 나눠 먹기도 충분합니다. 비주얼은 그냥 밍밍한 국물에 닭 한 마리 빠져있는 모양인데요. 비주얼과 달리 국물 맛이 시원하고 깊습니다. 닭 비린내와 잡내가 거의 없었고요. 닭 육질도 야들야들하고 매우 부드럽습니다. 처음에 맑은 국물로 닭과 함께 먹다가 적당히 고기를 드셨다면 김치를 넣고 한 번 더 푹 끓여서 두 가지 맛으로 한번 즐겨보세요. 김치를 넣고 한 번 더 끓여낸 육수에 칼국수로 마무리를 하면 완벽한 코스 요리가 될 듯 싶습니다. 여러 명 함께 먹어도 부족함이 없이 가성비 좋은 곳이고요. 다만 매장 분위기는 손님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테이블 간격도 좁아서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특히 여름에 가면 외부의 더운 공기와 내부의 조리하는 열기를 그대로 받아내야 하는 곳이라서 더위 잘 타시는 분들은 여름철 방문은 필히 피하시고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김치찌개와 함께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된장찌개 맛집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된장찌개를 많이 파는 곳, 또순이네 된장찌개입니다. 고기를 파는 곳이지만 점심시간 한정 된장찌개 단품 메뉴를 파는 곳입니다. 1인분에 7,000원이고요. 소고기 구이집에서 된장찌개만 시켜 먹기 미안하긴 하지만 이 집은 손님들 대부분 된장찌개만 시켜 먹는 곳이라 부담없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집 밑반찬들 다 맛있는데 특히 김치가 대박입니다. 신맛이 도는 푹 익은 김치인데 된장찌개와 찰떡궁합입니다. 특히 3월 전후로 방문하시면 부추 대신 냉이를 넣어주시는데요. 부추보다 훨씬 풍미가 좋더라고요. 그 외에 야채, 두부, 고기도 듬뿍 들어있습니다. 된장 맛 자체가 굉장히 진하고 고소합니다. 소고기도 듬뿍 넣어서 고기의 맛이 국물에도 은은하게 퍼지고 있어요. 거기에 두부와 고기도 듬뿍 들어있습니다. 큰 그릇에 덜어서 밥에 비벼 먹기 좋았고요. 특히 이 집 이모님들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숯불 강도 알아서 척척 맞춰주시고
부족한 반찬 생기면 요청하기도 전에 무심하게 척척 놓고 가시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아무 때나 가도 맛있는 한 끼 가능한 곳이지만 특히 다른 계절보다 봄철에 냉이나 달래줄 때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막국수도 한국의 전통 요리로 많이 소개해드리는데요. 8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100% 순수 메밀만을 사용하고 주문을 받은 후에야 제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양양메밀 막국수집입니다. 11월 김장철에 12여일간 영업을 접고 김치 담그기만 하는데요. 1년간 먹을 김치를 직접 담궈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김치가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막국수의 국물 자체는 슴슴한 편인데요. 시원하면서도 살짝 달달한 동치미 맛에 메밀의 은은한 단맛이 올라와서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메밀 100%가 들어간 막국수라 면이 투박하게 끊기는 거친 면발이 인상적입니다. 그에 반해 찬물에 잘 씻어서 그런지 탱글한 느낌도 드는 신기한 면발이에요. 위에 고명으로 올라간 회무침은 색깔은 빨갛지만 전혀 맵지 않았고요. 간간하면서도 고춧가루 특유의 향이 잘 배어들어 있었습니다. 유명 맛집인데도 양도 많아서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풍족한 편이었고요. 따뜻한 메밀차도 향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탱글한 메밀면 좋아하시면 이 집 막국수 적극 추천드릴게요. 면발과 육수의 어울림이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사실 순댓국은 한국 사람들도 호불호가 있는 음식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순댓국 맛집입니다. 서울의 3대 순댓국집 중에서 외국인들의 평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청화욱이었습니다. 이유를 유추해보건대 기본적으로 맛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관광지 인근에 직영점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메뉴의 담음새에서 좀 더 어필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국밥집 느낌이 아닌 한정식집 느낌이 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기본 순댓국은 9,000원이었고요. 고기 양이 특히 많은 특 사이즈는 2,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인기 메뉴는 편백 정식인데요. 편백나무로 만든 찜기에 순대, 고기, 야채를 쪄서 내어주시는데 모양도 이쁘고 맛도 좋았습니다. 양도 적지 않아서 하나로 여러 명이 나눠 먹으면 딱 에피타이저로 적당해 보였습니다. 밥은 2,000원을 추가하시면 영양솥밥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가격 차이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국물은 기본적으로 담백합니다. 이 집은 돼지 잡고기의 꼬릿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와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잡내 없이 깔끔합니다. 고기 역시 국내산 생고기만 사용해서 잡냄새도 안 나고 쫄깃 담백한 게 일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내부 분위기와 예쁘게 내어주는 담음새로 입과 눈 모두 호강하는 곳이었습니다. 냉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평양냉면이 아닌 진주식 냉면 전문점 하연옥입니다. 진주에 본점이 있지만 서울에서 직영점이 3군데나 있고요. 특히 면을 차게 해서 먹는 문화는 한국에만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적인 특색으로 평양냉면과 진주냉면의 큰 차이점은 육수에 있다고 합니다. 진주냉면은 해물 육수를 이용을 해서 확실히 평양냉면과는 맛이 다릅니다. 거기에 고명으로 육전을 올리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곳 물냉면은 12,000원, 비빔냉면 13,000원, 육전 25,000원입니다. 물냉면과 비빔냉면에 기본적으로 육전이 가득 올라가서 고기 이외에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냉면 위에 올라간 육전 고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넓적고기도 한 점 올라가 있고요. 실고추와 계란지단으로 마무리해서 색감까지 아주 예뻤습니다. 맛도 좋았지만 고명의 다채로움과 기본 양에서 여타 냉면 맛집보다 양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평양냉면 육수는 몇 번을 들이켜야 맛을 알 정도로 밋밋하지만 진주식 냉면은 해물 특유의 감칠맛이 두드러져서 단박에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맛이에요. 비빔냉면의 소스가 굉장히 새빨갛게 보이는데 그렇게 맵거나 자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수분기도 충분해서 잘 비벼지고 목넘김도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아무래도 고명으로 올려주는 육전은 비빔이랑 먹을 때 페어링이 더 좋았습니다. 고명들이 많아서 그런지 은근히 양이 곱빼기급으로 많았습니다. 이 집 육전도 가격 대비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두께도 도톰하고 크기가 꽤 컸습니다. 굳이 육전 안 시켜도 고명으로 충분히 올라가 있어서 든든한 한 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곳,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시장인데요.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의 다른 시장과는 달리 외국인들이 더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시면 위에 나열된 모든 메뉴를 드실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전문점은 아니라 그 맛을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한자리에서 모든 메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있고요. 시장 가격이라 저렴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도 없으니 이동의 경제성까지 이만큼 가성비 좋은 곳이 있을까요? 녹두를 즉석에서 맷돌에 갈아 구워내는 빈대떡 전문점 중에서는 순이네와 박간애가 가장 유명하고요. 요즘 핫한 음식으로는 육회김밥도 추천드릴게요. 시장 김밥이 1만원이라 비싼 편이지만 육회가 듬뿍 들어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래도 역시 제일 줄이 긴 건 입구에 있는 찹쌀 꽈배기집이지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광객 입장에서 이 줄을 마주치면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할 만큼 줄이 길긴 하지만 금방금방 줄어드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당 1,000원인데 튀기면서 부풀어서 그런지 사이즈도 꽤나 큽니다. 갓 튀겨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고요. 기름 냄새까지 고소했습니다. 광장시장에 오면 마약김밥과 떡볶이, 순대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분식집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산처럼 쌓아놓고 야채를 담아 즉석에서 비벼먹는 비빔밥도 맛있습니다. 여럿이 오신다면 생대구에 알까지 가득 들어있는 대구탕도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 출연으로 대박친 누드김밥도 요즘 핫하고요. 왕만두 3개나 들어간 수제 송칼국수는 가성비 끝판왕급입니다. 가볍게 간식만 드실 분들에겐 호떡도 추천드릴게요. 그 외 먹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서울 오면 광장시장 꼭 들러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인건비에 재료비까지 올라서 서울의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성비 좋게 운영하고 계신 맛집들로 선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기 순위에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즐겨 찾는 곳들도 꾸준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하지만 그래도 뭐 구성은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뭐 127년 역사를 와본다는 생각으로 보면 더 나쁘진 않은데 조금 다른 가게보다는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 거의 안 특별히